10억이 20억이 되고 20억이 30억이 되고 막 30억이 50억이 되더라고요. 와.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네. 책은 언제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하고 내셨나요? 처음에 책은 정말 대단한 사람,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 또한 제 편견 고정관념이었었죠. 네. 그런데 제가 나만의 어떤 브랜드를 갖고 싶어서 블로그를 좀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블로그만큼 좋은 게 없었거든요. 네. 유튜브도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었던 시기였었고, 그래서 블로그에 꾸준히 나만의 어떤 내가 좋아하는 자기계발 관련된 글이라든지 또 독서는 꾸준히 했으니까 책 읽고 뭐 리뷰라든지 책 추천, 또 독서를 안 했던 사람이 독서를 하면서 얻었던 깨달음 노하우들을 꾸준히 올렸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방문자 수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에 맞게 어떤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더 잘 찍고 싶어서 사진도 카메라도 사서 사진 기술도 배우고 또 글도 더 잘 쓰고 싶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글쓰기 관련된 책들도 읽고 적용을 해보고, 그렇게 한 5년 동안 이런 글들이 쌓이다 보니까 갑자기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자기네 출판사에서 독서법 관련된 책을 출간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죠. 그렇죠. 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 컨텐츠가 이게 좀 먹히는 컨텐츠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출간 기획안을 만들어서 한 100군데 이상 출판사에 한번 뿌려봤어요. 네. 그랬더니 20 몇 군데 정도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와. 그리고 10 몇 군데 정도랑 미팅을 하면서 내 책을 가장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곳과 계약을 해서 처음으로 책을 출간을 했죠. 네. 한번 써보니까 네. 한 번만 경험해보면 되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도 저도 해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이 저한테 한 번만 그 사이클 경험해봐라. 네. 그러면 계속 해나갈 수 있다라고 조언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네. 책 쓰기든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만 경험해서 한 사이클만 돌려보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책 출간하는 거는 이제 그리 어렵지 않게 출간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 중에서 네. 하나가 뭐 세계 일주, 그 다음에 뭐 책 자- 자기 이름으로 자서전, 예, 자서전 네, 뭐 쓰고 그런 책 것들. 내기 이런 네. 게 있는데, 저도 책을 이제 2년 전에 한번 출간을 해봤는데 네. 그 전에는 엄청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 쓰는 줄 알았는데 네. 사실 책을 쓰니까 유명해지는 거고 네. 유명해서 책을 쓰는 거는 이제 정말 대단한 사람들 네.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책을 한 몇 권 정도 쓰셨나요? 지금 다이어리까지 합치면은 또 다음 주에 나올 책까지 합치면 7권입니다. 7권. 네네. 그래서 책을 쓸 시간이 있으신가요? 언제 주로 쓰세요? 글을? 정말 그 자녀도 키우면서 사업도 하면서 블로그 유튜브도 하면서 또 임장도 다니면서 책까지 쓰려면은 예. 정말 보통 일이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고요한 시간대에 최대한 집중해서 짧고 굵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작가님의 네. 그 하루 루틴이 궁금한데 네. 그 정해져 있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네,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네. 바로 옆에 푸시업 바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침대에서 내려오자마자 푸시업을 막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그리고 샤워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슴이 이제 빵빵해질 거 아니에요. 펌핑되어 있죠. 네, 펌핑되어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남자들은 거울 보면서 자뻑 많이 하잖아요. 이거 몸 좋은데? 그리고 샤워하고 나오면 또 앞에 푸시업 바가 있잖아요. 한 번 더 해요. 네,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고 바로 이제 사무실로 나가서 네.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리에다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쭉 적어요. 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하루를 시작을 해요. 보통 기상은 몇 시 정도쯤 하시나요? 예전에는 막 4시에도 일어났었고 5시에도 일어났었는데 네. 지금은 제가 이제 나이가 41거든요. 잠은 충분히 자자. 좋아요. 너무. 예, 그래서 억지로 막 졸린데 그러면 효율이 되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잠은 충분히 자자라는 생각에 한 6시 반에서 7시 정도에 그래도 일찍 일어나시네요. 네, 일어나려고 노력합니다. 책을 쓴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네. 이제 3대 결심 중에 뭐 독서, 다이어트, 영어 공부 이런 게 있는데 네. 올해는 책 열심히 읽어야지 생각해도 책을 읽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책을 읽게끔 만들고 그걸 습관화할 수 있는 또
팁이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지금은 또 그 독서의 최대의 적은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와이프랑 약속을 했어요. 저도 잘 못 지키기는 해요. 네.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아예 그냥 현관문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안 보기 위해서. 네, 그리고 아이들과 더 많은 대화라든지 또 놀아주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항상 다른 곳에 좀 이렇게 치워 놓으시고 내가 손이 자주 가는 곳에 책들을 놓고 그 다음에 뭐 많이 읽기에 부담스럽다면은 하루에 난 5페이지만 읽겠어 라고 결심을 한 다음에 꾸준히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수불석권이란 말이 있잖아요.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저는 지금도 가방에 다이어리와 책을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 서울에서 이쪽에 오면서 열심히 또 읽었거든요. 네.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책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 같은 것들도 많이 하시고 네. 또 기록이나 메모 관련된 책도 출간하시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하면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나요? 우선은 저는 머리가 좋지 못해요.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으면 절대 기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메모를 꾸준히 했었는데 처음에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던 이유도 책을 읽었어요. 네.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남는 게 없어.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남는 게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부터 이제 밑줄 치고 좋았던 내용들을 이제 노트에 옮겨 적었었는데 네. 이제 독서 노트가 막 10권, 20권, 뭐 100권 넘어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와. 그러니까 내가 키워드만 치면은 그때 내가 원했었던 것들을 몇 초면 바로바로 찾아내서 읽고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날로그 기록법과 디지털 기록법을 접목시켜서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는데 메모를 해놓으면 재미난 게 지금 저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이제 반복해서 또 읽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한 4, 5년 전에 그걸 읽으면서 기록했었던 어떤 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날짜까지 좀 적어 놓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읽을 때 5년, 6년이 지난 후에 읽어보면 제가 메모했던 것들도 눈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와의 어떤 차이를 비교 분석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어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생각이 짧았었네.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아, 근데 기록을 할 때 날짜를 책에 적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어본 것 네. 같은데 저도 책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1년에 많이 읽을 때는 이제 60권 정도, 일주일에 네. 한 권 정도는 꾸준히 읽는 편인데 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게 남는 게 많이 없어요. 기록을 네. 안 하니까. 네.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제가 최근에 또 읽었는데 네. 확실히 예전에 읽었던 거랑 지금 읽었던 거랑 내가 생각하고 활동하는 게 달라질 만큼 네. 보이는 것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또 굉장히 또 깨달았었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 뭐 법인 관련된 그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 있어요. 하나도 안 와닿는 거예요. 뭐야 법인이 뭔데 하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 하면서 그냥 눈으로만 읽은 거죠. 네. 근데 제가 법인을 만들고 네. 또 세 개의 법인을 운영해 보면서 네. 이런 법인의 어떤 장점 네. 또 어떤 뭐 단점 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저도 네. 그 책을 보면서 네. 법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네. 제가 직장 생활 이제 9년 정도 했었는데 네. 그 직장인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기 전에 세금을 떼고 받잖아요. 네. 근데 저기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 경비를 쓰고 나중에 네. 세금 낸다고 했는데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네, 모르겠는데 맞아요. 저도 이제 개인이 2개 있고 법인이 하나 있는데 네. 경비 처리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게 이런 게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분 참 대단하신 분이다 네. 느꼈어요.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은 분들은 네. 아까 독서나 이런 것들을 권해주셨는데 네. 기억나는 또 책 같은 게 있으실까요? 경제 경영 쪽 관련된 책을 꼽자면은 이제 보도 셰퍼의 돈이란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이 자극도 받고 또 깨달음도 얻었었고 그 다음에 부의 추월 자선 그 책을 읽고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요.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당연하고 또 그 김승호 회장님이라고 돈의 속성. 돈의 속성 그리고 생각의 비밀 그 책을 읽으면서도 또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또 생각의 비밀이란 책 읽어보면 그 김승호 회장님은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100번 쓰고 100번 생각하고 100번 외쳤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목표를 또 직원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포스터로 만드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책 속에 다 나와요. 네. 그럼 제가 책장을 딱 덮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죠. 해야죠. 그럼 뭘 해야 되냐? 100번 쓰기부터 한번 해봤어요. 100번 쓰기. 그래서 그래, 나도 한번 100번 쓰고 외치고 한번 생각해서 나만의 어떤 원하는 바를 이뤄보겠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100번 쓰고 생각하고 뭐 외친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떤 크게 성공하신 분이 자신의 성공에 있어서 이 방법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는 해봐야죠. 해보고 나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잖아요. 행동을 하면은 경험이 쌓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미련만 남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쓴 게 뭐냐면 궁금했습니다. 나는 3년 안에 반드시 10억을 만든다. 그거를 100번씩 썼어요. 우선 제가 100번씩 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쓰면은 노동이 따로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맞죠? 네. 근데 이렇게 나는 3년 안에 10억을 만든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쓰다 보면 질문을 던지게 돼요. 내가 3년 안에 10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저는 그 A4 용지 한 장 딱 이렇게 펼쳐놓고 내가 3년 안에 10억을 벌 수 있는 어떤 떠오르는 방법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막 적어 나갔어요. 네. 현실 가능성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막 적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가장 현실 가능성 있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하나하나씩 해나갔었던 거죠. 근데 쓰다 보니까 10억이 20억이 되고 20억이 30억이 되고 막 30억이 50억이 되더라고요. 와. 저는 제가 기록했던 목표들을 이루지 못한 게 지금까지는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서 종이 위에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책을 읽었었거든요. 저도 읽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기록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1년 안에 이걸 이루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1년 안에는 못 이룬 거예요. 네. 근데 한 3년 뒤에 보면 다 이뤄놓은 거예요.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근데 어쨌든 내가 적어놨다고 하는 거는 내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원했던 것들을 적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를 그 길로 이끌었었던 것 같아요. 아, 저도 그 김승호 회장님이 유튜브에서 네. 예전 그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네. 자기의 소원을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지갑에 넣으신 분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한 명이 들고 갔는데 네. 너는 이 목표를 다 이룰 것이다라고 네. 하고 저게 말이 될까? 현실성 없는 꿈과 목표를 종이에 적고 그걸 지갑에 넣는다고 부적도 아닌데 네. 될까 했는데 제가 2019년도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네. 대문이 닫히지 않는 그런 아파트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해서 네. 새해 1월 1일 날 종이에다가 그거를 적었어요. 제가 목표를 11개를 적었거든요. 아하. 당시에는 이제 월세를 살고 있었으니까 네. 뭐 30평대 아파트를 내가 산다. 네. 부모님 집을 사드린다. 후원을 기부를 1억 이상 한다.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걸 적었는데 네. 제가 지갑에 넣어놓고 우연한 기회에 지갑을 바꾸면서 네. 그걸 봤는데 11개 중에서 6개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이제 정말 그 당시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네. 종이 위에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그죠, 기적을 쓰면 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참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공감은 돼요. 네. 이렇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들 굉장히 공감하면서 맞아요. 또 그분들도 다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자, 여기서 한번 또 보자고요. 예. 잠시만요. 제 지갑인데요. 네. 이게 1,000억이에요. 네. 네, 1,000억인데, 와. 네, 저는 1,000억 이상을 한번 벌어보고 싶어요. 네, 왜냐면 저는 돈만 쫓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제가 어떻게 보면 흙수저로 태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 증명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제 스스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1,000억짜리 이런 것들 수표 아닙니다. 이건 뭐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건데 저는 항상 1,000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우리 지금 뭐 10억, 10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다 통장에 있거나 네. 아니면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1,000억 이상 꼭 한번 순자산을 만들어 볼 거다. 그리고 나는 이미 이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와, 네. 1,000억 계속. 정도는 네. 이제 예전에 같으면 정말 먼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돈을 버시는 분들 만나면 자산이 더 빨리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그 김미경 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1,000만 원 모으는 데까지 뭐 예를 들어 5년이 걸리더라도 네. 1,000만에서 2,000만 원까지는 또 1년, 네. 2,000만에서 5,000만 원은 6개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좀 그 작가님 같은 경우는 1,000억이 안 될 거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약간 좀 기대도 돼요. 네. 예.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어느 순간. 네. 네. 저도 그거를 한 3년 지나면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거든요. 네. 네, 충분히 저는 할 그 수 있을 것 이상 같아요. 가능할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예전에는 돈을 벌면 저 사람들은 왜 유튜브를 찍고 책을 쓰고 여러 가지 힘들게 살까? 네. 그냥 여유롭게 월세 나오는 거, 네. 아니 뭐 유튜브 수익 이런 걸로 해서 한 달에 1,000만 이상 넘을 텐데 네. 좀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면 좋은데 더 열심히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작가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쉬고 싶다, 네.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나요? 없어요. 왜냐면 와, 돈을 벌면 힘든 게 없죠. 네. 돈이 잘 벌리면은 더 벌고 싶은 마음에 힘이 더 솟아요. 또 보이거든요. 예, 어떻게 그래서 벌는지. 뭐 진짜 한 달 막 되게 기대도 되고 네. 또 다음 달에는 내가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은 어떤 수익이 이렇게 생길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더 빨리 이룰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번아웃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언젠가 올 수는 있겠죠. 예전에 번아웃 이렇게 막 지치고 힘들었을 때가 있었겠죠. 그때 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나고 돈이 안 들어올 때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힘든데 돈이 들어오면 눈에 보이니까 네, 눈에 결과물 보이기도 있으니까 하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좀 여유가 생기면은 또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지 뭐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어떤 지식과 노하우를 또 이렇게 알리면서 또 그분들의 성장을 돕는 것도 네, 그게 가장 큰 어떤 행복이잖아요, 또. 그렇죠. 돈 외에 뭔가가 또 네, 있죠. 네, 그렇죠. 돈을 어느 정도 벌어 보면은 네. 그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오는데 네. 그게 이제 남을 도와주면서 같이 성장시키는 함께 성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더 행복하고 즐겁고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작가님 일단 자산 목표로는 1,000억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근데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저는 절대 불행하거나 패배자라는 생각은 없어요. 다만 그냥 한번 제 스스로 목표를 정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죠. 아, 근데 계속 옆에서 좀 잘 지내면서 네. 1,000억 되는 거 구경하고 싶어요. 예, 꼭 제가 한 나이도 제한, 이게 나이도 있나요? 예, 목표가? 우선은 50 전에 50 전에? 한번 해보는 10년 게 정도 열심히 하셔야 그리고 제가 투자했던 이런 자산들이 계속해서 복리로 불어난다는 조건 하에 충분히 50 전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빌딩이나 이런 것들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네, 신문이나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맞죠. 빌딩 같은 거 사서 시세 차이 얼마나 났다는 걸 보면 규모가 뭐 전지현 같은 경우도 500억짜리 사는 거 보면 네. 작가님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저랑 정말 친한 형님도 이제 사업을 하다가 부동산 이제 투자로 이렇게 전향을 했는데 뭐 강남에 있는 거 42억에 사가지고 한 11개월 만에 85억 정도에 막 팔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른 세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형님도 그 건물을 살 때는 대출을 거의 80%까지 받았기 때문에 내 돈 42억이 들어갔던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그분도 그런 경지에 오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겠죠. 그렇죠. 작은 성공을 경험하시고. 네,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어떤 한 분야의 성공을 이룬 다음에 이 하나의 성공을 이룰 때까지 그 노하우가 축적되다 보니까 그 노하우를 다른 곳에 발현을 시키면은 금방 또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작가님 같은 경우는 여러 네. 가지 활동을 하고 자산 규모가 많아지면서 네. 사람마다 부자의 개념이 다른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남들이 봤을 때 부를 이룬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공통적인
느낌이 같은 게 있나요? 예, 우선은 책을 되게 많이 읽더라고요. 예, 책을 읽고 그 다음에 행동이 진짜 빨라요. 예, 우물쭈물 안 하더라고요. 작가님 생각나네 바로. 왜냐면 이거를 사야 되는데 네. 고민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또 금방 채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경쟁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까 상황 판단이라든지 결단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남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나 이거 해봤더니 굉장히 좋은데 너도 해봐. 예, 그런 것들을 진심으로 내가 한다고 하면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옆에서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또 긴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또 네. 도전이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유튜브로 이런 영상들 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인터뷰를 보다 보면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과 비교를 하면서 자괴감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해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앞이 안 보였을 때는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항상 외우고 다녔었던 명언이 있습니다. 인일능지 기백지 인심능지 기천지라는 말이 있는데 풀이를 하자면 남들이 한 번에 해내는 일이라면 나는 100번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루고 남들이 10번에 해내는 일이라면 나는 1000번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너무 비교하면서 자신을 낮추지 말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가 같다면 그건 책을 읽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영상을 듣기 전과 들은 후가 같다면 지금은 시간 낭비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네요. 이 영상을 보고 뭔가 하나라도 깨달았다면은 그 깨달은 점을 적고 그리고 나도 내가 원하는 목표를 한번 기록을 해보고 그걸 이루기 위한 방법들, 세세한 방법들, 실행 계획들을 적어 놓으신 다음에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경제적 자유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 정말 와닿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은 된다. 100%. 왜? 될 때까지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늦더라도 꾸준히 하면 원하는 목표까지는 도달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네, 해요. 맞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저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셔가지고 긴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하여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